챕터 4의 스레드와 멀티 스레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프로세스하고 그 스레드를 구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스레드 가운데서 이제 커널 레벨 스레드하고 유저 레벨 스레드가 있는데 그 차이점,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섹션 1의 프로세스의 문제점입니다. 자, 프로세스의 문제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프로세스 단위로, 그러니까 여러 프로세스를 생성을 해서 이제 그것들을 동시에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스케줄링을 통해서 이제 그 여러 프로세스가 작업을 번갈아 실행했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스레드 단위로 하고 있죠. 그러면 왜 프로세스 단위로 안 하느냐? 여기 문제점이 있겠죠. 프로세스를 실행 단위로 하는 멀티태스킹의 문제점. 근데 기본적으로 대답은 뭐냐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다루기가 너무 크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만들 때 어떤 오버헤드가 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면은 메모리 할당도 해줘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페런트 프로세스로부터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큰 일이고, 그다음에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그 매핑 테이블, 그러니까 그 가상 어드레스를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버추얼 어드레스를 써가지고 피지컬 메모리는 또 따로 있고, 거기다 또 매핑하는 그 매핑 테이블을 또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그 컨트롤 블럭이라는 걸 또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줘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프로세스가 생성할 때. 그 다음에 그 컨텍스트 스위칭, 그러니까 컨텍스트 스위칭이 계속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를 했다가 저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려면은 우리가 그때 해주는 게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라든가 스택 포인터라든가 이런 값들을 다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이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CPU 레지스터들을 이것들이 값이 전부 다 이제 컨텍스트인데, 이거를 PCB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세스, 지금 새롭게 시작할 그 프로세스의 컨텍스트를 PCB에서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에서 이제 CPU를 다시 옮기고, 그 다음에 CPU가 이제 그 참고를 할 매핑 테이블 자체가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세스마다 매핑 테이블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매핑 테이블을 또 바꿔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PU 캐시에 새 프로세스의 코드하고 데이터가 이제 채워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럼 거기 그 인스트럭션을 읽어 와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시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 프로세스에 저 프로세스로 넘어갈 때, 멀티태스킹을 할 때 프로세스 단위로 하기에는 오버헤드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오버헤드가 너무 크다. 그 다음에 3번 문제점은 이제 프로세스 사이에 통신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좀 그림이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shared 메모리들을 쓰기도 하고, 세마포라는 것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쓰는데, 그 프로세스가 어쨌든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접근하는 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공간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각자 그 프로세스마다 매핑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이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사이에 통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프로세스 사이에 통신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공유 메모리, shared 메모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프로세스가 여기다 write를 하면은 이 프로세스가 read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통신 문제니까 그냥 통신을 하면 되는 거죠. TCP/IP 통신을 아예 해버려도 되고, 소켓을 만들어서, 아니면 이런 파이프라는 거를 이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메모리 매프드 파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섹션 2의 스레드 개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레드가 나온 목적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버헤드가 너무 많았던 거죠, 프로세스에. 그래서 프로세스를 실행 단위로 하게 되면 멀티태스킹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커널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메모리에 부담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스템 속도가 다운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실행 단위가 그러니까 뭐 CPU에서 어떤 스레드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스레드를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 그 프로세스 단위로 실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대부분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거의 100%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스레드 단위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레드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lightweight proc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너무 무겁다라는 거죠. 무거우니까 이게 다루기가 나빠서 이 보면은 이 스레드가 출현을 했고 프로세스보다는 크기가 작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생성하고 소멸이 빠르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당연히 빠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통신이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하고 다른 프로세스가 통신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스레드들끼리는 통신이 쉽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레드는 실행 단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세스 가지고 스케줄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레드 가지고 스케줄링을 합니다. 그래서 CPU에서 이제 어떤 스레드를 실행을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자한테는 그 태스크의 단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작업을 해야 될 때 그 스레드별로 이제 일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스레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뭐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스레드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한테 그 실행 단위이고 또 스케줄링 단위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배웠던 프로세스처럼 스레드도 이제 코드, 그다음에 뭐 데이터 섹션, 그다음에 힙 스택을 가집니다. 그리고 스레드마다 스레드 컨트롤 블록 해서 TCB라는 게 있습니다. 스레드 정보를 저장하는 마치 프로세스의 정보를 저장하는 PCB가 있는 것처럼 스레드 정보를 저장하는 TCB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스레드들의 어떤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스레드 1, 뭐 스레드 2 이렇게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프로세스는 당연히 이제 한 개 이상의 스레드로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될 때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한 개의 스레드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메인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프로세스가 있으면 메인 스레드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그냥 뭐 비유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이 여러 개의 스레드의 이제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뭐 회사를 비유를 해서 회사에 이제 3명의 사원이 있으면은 3명이 이제 동시에 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된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프로세스 3개가 있는 예제인데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3의 경우에는 이제 메인 스레드하고 다른 스레드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2는 이제 그 메인 스레드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프로세스 테이블이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TCB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행 단위가 그 스레드 단위가 됐다고 해서 PCB가 없는 건 아니에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있고 이제 이것들이 다 TCB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스레드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TCB는 이제 PCB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이것들은 다 그 커널 스페이스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CPU 같은 경우는 이 TCB 중에 그러니까 이 TCB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결국 어떤 특정한 스레드를 실행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시키는 단위가 프로세스가 아니라 스레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스레드들의 어떤 공유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있고 이 프로세스가 지금 3개의 스레드로 이루어진 거죠. 그때 이 스레드는 프로세스의 그 코드나 데이터나 뭐 힙 이런 것들을 전부 공유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안에 있는 함수들을 이 하나의 스레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스레드에서도 전부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역 변수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스레드들 사이에 공유가 됩니다. 이건 마치 회사에서 이제 지금 각각 그 사원들 한 명 한 명을 일하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스레드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종이나 프린터나 회의실 같은 걸 공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그러니까 프로세스들 간의 그 통신이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스레드들 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즉 코드나 뭐 글로벌 베리어블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그 통신하기가 아주 용이하죠. 그렇지만 다른 프로세스에 있는 스레드들끼리는 여전히 통신하기가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같은 프로세스 안에 있는 스레드들은 이런 코드나 데이터나 힙을 전부 공유하기 때문에 뭐 어떤 그 메모리에다 라이트 한 다음에 그 메모리에 있는 걸 읽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간에 통신을 하는 거는 매우 용이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는 이제 함수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로 작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스레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그러니까 메인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메인 스레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메인이라는 함수니까.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자가 이제 스레드가 실행할 작업을 함수로 작성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레드가 만들어질 때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그 스레드 컨트롤 블럭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스레드 컨트롤 블럭에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그 함수에 그 스레드라는 게 결국 함수니까 그 함수의 시작 주소가 있습니다. 그 TCB에 그러니까 TCB 함수 시작 주소가 있어가지고 그 TCB 그 스레드를 실행을 하려면은 이제 그 주소부터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 TCB를 찾아보면은 거기에 그 함수의 주소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가지고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TCB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이제 스레드 관리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것으로 이제 스케줄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TCB 보고 이제 거기서 찾으면은 그 스레드에 해당하는 그 함수의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로 튀어가가지고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스레드가 만든 함수가 이제 종료를 하면은 이제 스레드가 종료가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료가 되면은 스레드 관련 정보는 모두 제거가 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는 어쨌든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려면 당연히 모든 스레드가 그러니까 종료가 될 때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의 예를 드는데요. pthread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C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멀티스레드를 갖고 있는 C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을 하고요. 예제로서 그 다음에 스레드는 딱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메인 스레드고 하나는 뭐 calculation thread라고 해서 그냥 계산만 하는, 그래서 메인 스레드는 뭐 메인 함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 calculation thread 함수에서 여기서 이제 1부터 파라미터는 지금 100으로 줄 건데 어쨌든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 sum에다가 저장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sum은 어차피 그 calculation thread나 main thread 이제 전부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thread들 사이에 뭐 통신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이유가 이런 뭐 전역 변수라는 건 어쨌든 메모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A라는 스레드가 쓰고 그다음 B라는 스레드가 그걸 리드해 버리면은 그 걔네들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인 스레드는 이제 calculation 스레드가 다 계산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썸까지, 예, 구하면은, 그죠? 썸을 이제 여기다 저장을 해놨죠. 예. 그러면은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이제 프린트 아웃 하는 것만, 예, 하는 게 이제 메인 스레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멀티 스레드 C 프로그램을 보면요, 여기 있는 게 이제 메인 함수고, 여기 있는 게 이제 calculation thread 함수니까, 이게 메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인 스레드겠고요. 예, 이 밑에 있는 게 어떤 다른 스레드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pthread h라는 그 헤더 파일이 있죠. 그래서 pthread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include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pthread create이라는 이 함수를 콜해서, 물론 그 헤더 파일에 이제 뭐 선언이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100이라는 그 파라미터를 또 전하고요. 지금 왜냐면 1부터 100까지 더하기를 바라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100이라는 파라미터를 더했고, 여기 뭐 1000이라고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뭐 1000까지 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calculation thread라는 건 이건 이제 이름이고요. 여기 calculation thread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TID 있는데, 이게 thread ID잖아요. 그래서 thread ID는, 그러니까 누구의 ID냐면, thread가 지금 두 개잖아요. 이 친구의 ID입니다. 요 thread의 ID예요. 그래서 이 pthread join이라는 거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이 TID 번호에 thread 종료를 기다린다. 누구의 종료를 기다리는 거냐면, 이 calculation thread의 종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종료가 되면 이제 그 1부터 100까지 더한 5050을 프린트하고 이제 메인 스레드가 끝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뭐 a2i 함수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a2i는 뭐 array to integer죠, 그죠? 예, 그래서 array to integer 함수고요. 예. 보시면은 이제 뭐 for loop가 있어가지고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지금 실행되는 동안에 이제 어떠한 스텝을 거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겠죠. 실행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메인 스레드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TCB는 그러니까 이 TCB에 그러니까 thread control block이 요 메인 함수를 이렇게 포인팅하고 있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메인 스레드에서 이제 이 pthread create 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이 새로운 스레드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여기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TCB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 TCB는 이제 이 새로운 스레드에 해당되는 calculation 스레드를 포인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pthread join이라는 함수가 여기서 실행이 되면서 이제 이 calculation thread가 종료가 되기를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이 calculation thread는 계속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를 여기서는 또 50까지라고 해놨네. 그렇죠? 근데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까지고요. 여기 왜냐하면 5050이 답이니까 오타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한 번까지는 됐고, 마지막으로는 이 계산이 다 끝나면은 이 calculation thread는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sum이라는 게 계산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베리어블이니까 지금 메인 스레드에서도 액세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calculation thread에서도 액세스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미 5050이 이 thread에 의해서, 그러니까 calculation thread에 의해서 이제 계산이 끝난 상황이고, 그것을 이제 메인 thread에서 printf 함수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 예제 프로그램을 보고요.
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제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메인 스레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메인 스레드는 메인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코드는 이제 함수로 만들어진다 해서 이 calculation thread 함수가 결국은 새로운 스레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스레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pthread create이라는 라이브러리 함수 콜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마다 이제 TCB, thread control block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TCB에는 그 스레드에 해당되는 시작 주소가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서 그 스레드가 중단이 되면은 어떤 그 스레드의 그 중단점, 그곳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TCB에 나중에 이제 그 TCB로 돌아올 때, 그 스레드로 돌아올 때 이제 거기서부터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스레드를 실행을 할 때 어떤 스레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스레드를 실행을 할 때 이제 어느 코드부터 실행을 해야 될지 그 시작 주소가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TCB에 저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레드는 스케줄링이나 또는 뭐 실행이 되는 단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스케줄링 단위도 되고 실행하는 단위가 된다라는 거고, 더 이상 이제 프로세스는 실행 단위가 아니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 저희가 봤던 프로그램에서 스레드가 두 개 있었죠. 메인 스레드하고 캘큘레이션 스레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제 스레드들한테 그 공유 공간을 제공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이 sum이라는 베리어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끼리 이제 캘큘레이션 스레드에서는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인 스레드에서는 그 계산된 결과값을 sum으로부터 읽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렸죠. 이거는 이제 멀티스레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example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이걸 한번 보면 적어도 이제 4개의 스레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는 입력을 받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하드 디스크면은 이미 내가 다운로드 된 영화 파일이고 네트워크에서 이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유튜브처럼 그러니까 네트워크나 하드 디스크에서부터 미디어가 입력되는 그런 스레드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입력된 스레드 내용을 보고 그걸 디코딩해서 그러니까 오디오에 해당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에 해당되는 그 스트림을 이렇게 두 개를 분리시켜 줘야 되는 그런 스레드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디오 스레드는 그 모니터에 출력을 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웃풋 디바이스가 모니터가 되는 거고, 오디오 스레드는 그 오디오 스트림을 받아가지고 그걸 스피커로 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총 4가지의 어떤 스레드가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키면 4개의 스레드가 그러니까 동시에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하나의 스레드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좀 심각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미디어 입력 스레드에 문제가 생겨서 뭐 데이터를 읽는데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에도 전체가 버벅거리면 안 되잖아요. 이 비디오 스레드나 오디오 스레드는 버퍼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을 아무 문제 없이 계속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4개의 스레드가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테트리스 게임을 보면은 3개의 스레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들려주는 스레드가 있을 거고요. 테트리스 게임에서. 그 다음에 이 블록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어떤 타이머 스레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블록을 이제 아래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 줄에서 뭐 똑같은 색깔이 나오면은 그 줄을 이렇게 하나 내려주는 그런 스레드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키보드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블록의 모양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잖아요. 얘를 이제 획가닥 돌리는데 그때 그 키보드 입력을 처리해주는 스레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테트리스 게임에서도 3개의 스레드가 필요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걸 이제 다른 스레드로 할 수도 있겠죠. 블록을 뭐 내려가는 거, 블록 떨어뜨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라인 체킹하는 거를 다른 스레드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적어도 3개의 그 스레드는 필요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테트리스 프로그램이 이제 3개의 스레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TCB가 3개가 되겠죠. 스레드 컨트롤 블럭이 3개가 된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이제 운영 체제의 그 커널 안에 있을 거고요. 그림에서 그래서 이 TCB는 이제 이 프로그램에 어디서부터 실행을 해야 될지 그 주소를 가지고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는 뭐 음악 나오는 거고, 하나는 이거 뱅글뱅글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줄 없애는 거는 여기서 이제 생략이 됐는데, 어쨌든 줄도 체크해서 이제 그 지워줘야죠. 이게 뭐 노란색으로 다 되면 이제 없애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 입력을 처리해서 요걸 뱅글뱅글 돌려줘야 되는 거. 이걸 지금 제가 그렇죠? 예, 돌려줘야 되는 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타이머 스레드 코드는 이제 이거 내려주는 거고요, 시간에 따라서. 네. 자, 멀티 스레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 개의 스레드가 이제 동시에 실행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전문 용어는 반드시 영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전문 용어는 어차피 미국에서 다 이렇게 만든 건데, 그걸 번역을 해버리면은 좀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사용을 하는 그 단어 자체도 일상생활에서 쓸 때 하고,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분야에서 쓸 때는 그 단어의 의미가 확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영어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currency, 그 다음에 parallelism이 있는데, 그러니까 멀티 스레딩을 할 때, 즉 동시에 이제 그 스레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이 있냐면 concurrency가 있고 이제 parallelism이 있습니다. concurrency는 뭐냐면 이제 한 개의 CPU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스레드가 이제 동시에 실행 중인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타임 디비전이에요. 타임 디비전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일단 T2라는 T2 스레드가 실행이 되다가 그 다음엔 T1 스레드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T3 스레드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T2 스레드가 실행이 됐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으로 보면은 실제로 스냅샷을 딱 찍어 보면은 어때요? 어떤 순간을 딱 봤을 때는 실행이 되는 어떤 스레드는 뭐 하나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이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 어떤 하나만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떤 스냅샷을 찍었을 때. 그 다음에 뭐 어떤 스레드가 이제 입출력 하느라고 이제 실행이 중단이 되면은 이제 다른 스레드가 뭐 실행이 돼서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그 타임 디비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임 슬라이스 단위로 CPU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번갈아 스레드를 실행을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concurrenc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을 해야 될 게, 그냥 동시다 하면은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스냅샷을 찍었을 땐 동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T1이 실행되고 있을 때는 T2는 실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동시가 아닌 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뭐 동시성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일상생활의 그 용어로 해석을 해버리시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concurrency 하면은 타임 디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parallelism, 그래서 이 병렬 parallelism은 뭐냐면, 이거는 코어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의 CPU가 있어서 CPU 1은 T1을 실행을 하고 스레드 1을 실행하고, CPU 2는 T2를 실행을 하고, CPU 3는 이제 스레드 3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타임 순간에 봤을 때 이 3개의 스레드가 전부 다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겠죠. 이렇게 실행을 하는 멀티 스레딩 기법을 우리가 파럴렐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섹션 3의 스레드 주소 공간과 컨텍스트 보겠습니다. 자, 스레드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차지하는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 안에 이제 왜냐하면 그 하나의 프로세스는 이제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이 되니까 그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 안에서 이제 스레드에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있는 거고요. 지금 예제는 그 세 개의 스레드가 있을 때에 그 스레드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레드 1 코드가 있고 2 코드가 있고 이제 3 코드가 있을 때 어차피 뭐 그러니까 이 각각의 스레드에서 이 스레드라는 게 다 함수잖아요. 예, 근데 그 함수 안에서 이제 몇 개의 공통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함수들도 이제 쉐어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어떤 A라는 함수가 있는데 메인 함수에서도 콜을 하고 뭐 B하고 C라는 어떤 메인 뭐 B, C 이런 함수가 있는데 그 B라는 함수도 A를 부를 수 있고 C라는 함수도 A를 부를 수 있을 때 그 공유 함수들은 이제 말 그대로 쉐어드 된다. 그래서 공유 공간에 그러니까 shared 스페이스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하지 않는 어떤 private 스페이스는 이제 local storage를 각자 갖고 있다라는 거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전역 변수는 글로벌 베리어블은 모든 스레드가 이제 공유를 하게 되고, 힙도 모든 스레드가 이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택 같은 경우는 각자 그 스레드마다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물론 스레드가 그러니까 그 스택이 자라날 때 여기 커널 스택이 있고 여기 유저 스택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스택은 이제 각 스레드에 이제 하나하나 따로따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rivate space하고 그러니까 shared space로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shared space하고 private space로 나누는데 그 private하게 할당이 되는 그런 스페이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private space의 대표적인 스페이스가 스택이 되겠죠. 그리고 local storage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택이나 로컬 스토리지는 프로세스에 그냥 하나만 할당이 돼가지고 쉐어하는 형태가 아니라 각각의 스레드에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코드 같은 경우도 이제 공유해가지고 똑같은 함수를 이제 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힙, 그다음에 글로벌 베리어블 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레드도 마찬가지로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차지하는데 네 가지가 있겠죠. 하나가 코드 섹션이고 하나가 데이터 섹션, 그 다음에 힙, 스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스레드의 코드 섹션은 당연히 프로세스의 코드 섹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프로세스가 몇 개의 스레드로 구성이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거를 쉐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스레드가 어떤 특정한 함수를 다 콜이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글로벌 베리어블 그러니까 데이터 섹션 중에 글로벌 베리어블 공간은 쉐어하고요. 그래서 스레드들 사이에 어떤 통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스레드들에 의해서 이제 공유되는 공간이고, 각각의 그 개별 스레드에 전용 변수 구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로컬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로컬 베리어블은 다 스택이니까 이건 아니고, 그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는 뭐냐면은 그 스태틱 스레드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선언해 가지고 그 어떤 이 베리어블은 그러니까 다른 스레드는 액세스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스레드만 그 특정한 스레드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러한 변수가 있고, 그 변수를 위한 공간이 이제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섹션은 이게 쉐어드인 공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인 공간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힙은
모든 스레드가 이제 그러니까 동적 할당을 받는 거죠. malloc 그 함수를 해가지고 받는 건데, 이건 그냥 그 프로세스에서 힙 공간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shared space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thread stack은 이제 thread마다 할당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kernel stack은 언제 활용을 하는 거냐면, thread가 어떤 특정한 thread가 시스템 콜에 의해서 이제 커널로 진입할 때가 있죠. 그때는 kernel stack을 활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에 그 동작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thread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calculation thread가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개의 thread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공유하면서 두 개의 thread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print_sum 함수는 이제 그 모든 thread가 호출할 수 있는 공유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함수로서는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죠. 메인이 있고, 이제 calculation thread가 있고, print_sum이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 실제로 thread는 이제 세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먼저 살펴보면은, 여기 static thread 뭐 integer tsum은 5라고 이제 처음에 해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TLS variable입니다. tsum이라는. 그래서 TLS variable이 이제 TLS가 thread local storage인데요. 그래서 thread가 생성될 때마다 이제 요 tsum이라는 variable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integer total equal 뭐 0이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이제 글로벌 variable입니다. 그래서 모든 thread에 의해서 공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string으로 100하고 200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 타입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pthread라고 해서 그 thread의 id를 저장할 수 있는 이 정수 배열, 이건 이제 어쨌든 로컬 베리어블이죠. 그러니까 이제 메인 thread에서 그러니까 스택에 생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저 스택에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thread 정보를 담을 구조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유저 스택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두 개의 thread를 만들게 되죠. 왜냐하면 루프를 지금 두 번 도는데, 이 pthread create이라는 함수를 이제 두 번 콜하니까, 그때 콜할 때마다 thread가 생성이 되고, 첫 번째로 넘기는 파라미터는 p1이니까 이제 100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200이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1부터 100을 한번 계산하는 thread가 실행이 되고, 1부터 200까지 쭉 더하는 그런 thread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여기 calculation thread 보면은 그 함수를 보면은 calculation thread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뭐 printf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hi 이걸 이용해서 이제 array를 인테저로 바꾸고 해가지고 이제 다 썸을 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전역 변수, 그러니까 글로벌 베리어블 토탈에다가 썸한 것을 다 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합친 다음에 이제 print_sum 함수를 콜 해가지고 요 함수는 그러니까 지금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thread가 실제로, 그러니까 calculation thread라는 이 thread가 두 개 생성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계산하는 thread하고 1부터 200까지 계산하는 thread하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부 그 tsum variable은 다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 있죠? 여기 static thread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그 thread의 local storage에 이제 thread마다 그 tsum이라는 variable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구조는 그렇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메인 thread에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쵸? 토탈을 프린트하고 끝나는데, 여기 보면 토탈이 어떻게 되나요? 썸에다가 이제 토탈을 이렇게 더하게 되죠. 근데 토탈은 글로벌 베리어블이니까 마찬가지로 공유되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1부터 100까지 더한 5050을 갖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썸이 뭘로 바뀌어요? 썸이 그 1부터 200까지 더한 그 숫자로 바뀌죠. 그래서 그 5050에다가 이제 썸을 더한
그것이 토탈이 되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메인 함수에서 출력을 하고 끝이 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그 프로그램이 러닝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어드레스 스페이스, 그러니까 프로세스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그래서 여기 지금 보려면은 이게 그 초록색으로 이렇게 칠한 거, 이게 이제 메인 스레드예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칠한 게 이제 캘큘레이션 스레드입니다. 그러니까 캘큘레이션 스레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캘큘레이션 스레드에서 지금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것이 요 캘큘레이션 스레드 코드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메인 스레드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냐면은 요 메인 코드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프로세스가 이제 그 메모리에 올라가고 메인 스레드가 이제 생성돼서 메인 스레드가 그 메인 스레드에 해당하는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tsum이라는 베리어블은 스레드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 베리어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tsum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거는 이제 TLS 베리어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에 만들어지는 그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가 이 tsum을 액세스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토탈이라는 베리어블은 글로벌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모든 스레드가 이제 액세스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이 print_sum 코드도 이 코드도 공유되어 있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사용자 스택에, 유저 스택에 이제 베리어블들, 로컬 베리어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뭐가 실행이 되냐면은 함수 중에 이제 pth read라는, 그렇죠? pth read create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calculation thread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어떤 스레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스레드가 만들어질 때 이제 tsum 베리어블이 또 하나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calculation thread가 뭐 생성이 됐다라고 나오고, 그래서 그게 생성이 되면서 이제 뭐 그 로컬 베리어블에 이제 이런 값들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하고 뭐 sum 이런 여기 값들에 이제 0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오렌지 색깔.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스레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코드는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캘큘레이션 스레드 코드가 공유돼서 실행이 되는 거고, 대신에 그러니까 코드는 공유가 되지만 코드는 공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캘큘레이션 스레드 코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1부터 100까지 한번 그 실행을 하고 1부터 200까지 더하는 걸 한번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는 하나인데 스레드는 두 개죠. 그렇죠? 그래서 스레드가 두 개니까 이 tsum 베리어블이 당연히 두 개죠. 물론 이제 메인에서 생성된 tsum 베리어블도 있고. 그렇지만 어때요? 로컬 베리어블은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드는 쉐어링 되지만 여기 스택은 프라이빗하다. 즉 스레드마다 따로따로 가지고 있고 쉐어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캘큘레이션 스레드가 두 개가 돈다고 했었죠. 근데 하나가 먼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가 먼저 끝나버렸으니까 자기가 차지하고 있던 메모리나 이런 것들은 다 리턴해버리죠. 리턴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토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20100은 아마 1부터 200까지 더한 것이고, 여기 지금 5052 1부터 100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더한 게 이제 이 토탈에 이렇게 써지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총 몇 개의 스레드가 실행됐냐,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메인 스레드를 포함을 해서 총 3개의 스레드가 실행이 됐고요. 하지만 그 calculation thread라는 코드는 2번 실행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코드는 하나인데 그게 공유되면서 스레드가 2개가 이제 실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tsum은 우리가 무슨 변수라고 부르냐면은 TLS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LS가 thread local storag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tsum이라는 variable은 각 thread의 TLS 영역에 이제 thread마다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thread가 3개 생겼으니까 지금 tsum variable도 총 3개가 생긴 거죠. 여기서 total은 지금 그 글로벌 variable이기 때문에 thread가 3개가 생겼지만 total이라는 variable은 하나밖에 없죠. thread의 state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그러니까 이런 그 thread의 state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오퍼레이팅 시스템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4가지 state가 있는데 ready, blocked, running, terminated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running 할 때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state transition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그 다시 ready로 돌아올 때는 그 할당된 시간이 경과하거나 즉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thread가 실행이 되고 있었는데 시간이 경과를 하거나 아니면 thread 스스로 이제 그 yield라는 시스템 콜을 해가지고 CPU 사용을 이제 양보할 때 그때는 바로 ready state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종료는 뭐 당연히 terminated로 가게 되겠죠. 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IO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sleep이라는 시스템 콜을 해가지고 이제 자고 있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blocked state로 가게 되고 그런데 이 thread의 상태는 thread state는 이 TCB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thread가 있으면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thread control block이 있다 그랬었죠. 각 그 thread마다. 근데 그 thread의 state는 thread control block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냥 여기서 설명을 하면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스테이트로 그 thread를 그러니까 thread state가 4개밖에 없는 게 리눅스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그 thread의 state가 7가지나 됩니다. 뭐 ready, 뭐 deferred ready, 뭐 standby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자바 같은 경우는 6개의 thread 상태입니다. 그래서 new, runnable, blocked, waiting, 뭐 timed waiting, 뭐 terminated 해가지고 자바의 경우에는 좀 더 스테이트가 많고요. 리눅스가 그 스테이트가 가장 작습니다. 자, thread opera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숫자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것처럼 그 연산을 이제 그게 oper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addition도 어떤 하나의 operation이고 뭐 뺄셈도 하나의 operation이고 그것처럼 그 thread를 어떻게 이제 그 운용을 하는지 thread를 뭐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종료를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thread join이라는 것도 있고 thread yield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thread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뭐 덧셈을 뭐 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이제 op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hread를 어떤 하나의 개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thread 생성은 그러니까 자동으로 일단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메인 함수 C 언어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인 thread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서 메인 thread는 왜냐하면 그 프로세스에 적어도 하나의 이제 thread는 있어야 되는데 C 언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thread가 바로 생성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시스템 콜을 통해서나 뭐 아니면 라이브러리 함수 콜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thread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함수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뭐였었죠? 뭐 이 함수를 통해서 이 함수를 콜하면서 이제 p 그렇죠? p thread 뭐 create 그렇죠? 이 함수를 콜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thread가 만들어졌었죠. 그다음에 thread를 종료를 하는 거는 프로세스 종료하는 거하고 이제 thread 종료하는 건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끝나려면은 그 프로세스 안에 있는 이제 모든 thread가
종료가 돼야지 그 프로세스가 끝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종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스레드는 다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프로세스가 하나의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인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 예를 들어서 C 프로그램에서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면 그때는 모든 스레드가 다 종료가 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레드든 간에 그 exit이라는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프로세스가 종료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스레드든 상관없는데 어떤 스레드에서든지 간에 exit이라는 그 시스템 콜을 부르면은 그러니까 전체 프로세스가 종료가 됩니다. 다만 특별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스레드만 종료할 수 있는데 pthread exit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이제 그 스레드만 해당하는 스레드만 종료가 됩니다. 메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pthread exit을 우리가 콜하게 되면은 메인 스레드만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함수를 쓰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thread join이라는 게 있는데 thread join은 주로 이제 그 parent thread가 그 child thread의 종료를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할 일을 계속하는 그러한 거를 우리가 thread joi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림으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thread yield는 그러니까 thread가 자발적으로 그 yield라는 그 함수 호출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실행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thread가 지금 ready 상태에 있는 다른 thread가 스케줄 돼가지고 실행이 되도록 CPU에서 실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thread 양보라고 하는데 thread yield라고 하는데 근데 ready 상태의 그 queu에 아무것도 없다. 양보한 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다시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thread join에 대한 그림인데요. 여기서 지금 thread가 T1이라는 thread가 있고 T2라는 thread가 있는데 T1이라는 thread가 지금 parent thread가 되겠죠. 그래서 pthread creat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T2라는 새로운 thread를 지금 생성을 했는데 이 thread 1에서 이제 pthread join이라고 이렇게 이 함수를 콜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thread 1은 thread 2가 종료할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T2가 종료가 되면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계속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를 하실 게 그러니까 이 thread에서도 당연히 이제 thread도 다른 thread에 의해서 생성이 되니까 당연히 parent thread가 있고 parent thread가 있고 child thread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프로세스만큼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parent thread가 종료됐다고 해서 child thread가 종료가 되거나 그러니까 뭐 parent thread가 먼저 종료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먼저 parent가 먼저 죽어버리면은 그 orphan 프로세스가 돼가지고 그것을 뭐 init 프로세스를 새로운 어떤 그 parent 프로세스로 만들어주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 child thread가 종료가 됐다고 해서 그게 그 parent thread한테 통보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자, thread context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thread context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요 말이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thread context를 저장해 두었다가 이게 다시 CPU로 이제 복귀시켜서 이게 계속 될 때 그때 그 필요한 정보들 그게 바로 컨텍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전에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뭔가 컨텍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현재의 뭐 어떤 스테이트라고 보면 됩니다. thread의 그 스테이트라고 보면 돼요. 스테이트 그 thread 컨텍스트라는 게
그래서 스레드가 현재 실행 중인 일체의 그 state다 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게 CPU 레지스터의 값들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프로세스 컨텍스트보다는 훨씬 간단하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 뭐 이 메모리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어차피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레드를 실행을 종료하더라도 어차피 이 뭐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그 데이터, 그러니까 그 글로벌 베리어블의 값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차피 공유되니까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프로세스 힙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것도 어차피 공유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죠. 이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이 스레드가 끝났다고 해서 이걸 뭐 바꾸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택의 경우에도 물론 이게 스택은 이제 프라이빗하게 그 스레드에만 소속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스택 포인터가 다른 거를 가리키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스택 포인터를 우리가 바꿔줄 거니까 다른 스레드를 실행할 때는 스택 포인터 값만 바뀌면은 어쨌든 뭐 다른 거를 가리키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PC 레지스터라는 건, PC라는 건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죠. 그래서 실행 중인 그 코드의 주소, 예, 그거는 당연히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택 포인터, 그래서 스택 탑을 가리키고 있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현재 CPU의 상태 정보, 그 다음에 뭐 여러 개의 그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다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고, 컨텍스트 스위칭이 될 때 TCB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Thread Control Block이었죠. TCB가 정보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TCB 안에 이 Thread Context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Thread Control Block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스레드가 만들어질 때, 예, 그때 TCB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스레드가 소멸되면서 스레드가 이제 종료가 되면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디에 만들어지냐면은 커널에, 커널 스페이스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구조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구조체고, 여기 보면은 스레드를 실행 단위로 다루기 위해서 스레드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TCB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운영 체제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여기 그 리눅스 베이스로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state가 이제 우리가 4개밖에 없다 그랬죠. running, ready, blocked, terminated. 그래서 이런 thread 정보, 그것이 이제 TCB에 담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thread ID하고 thread state하고, 그곳은 TCB에 담기게 되고, 컨텍스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레지스터 값들의 value들, 그래서 뭐 프로그램 카운터, 스택 포인터, 뭐 다른 레지스터 값들, 이런 컨텍스트도 다 thread control block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스케줄링에 관한 인포메이션들, 그래서 이 스레드가 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스레드가 만들어진 이후에 CPU를 얼마나 차지했냐, 얼마나 그 CPU 사용 시간이 얼마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관리를 위한 포인터들도 같이 저장이 되는데, 이 스레드가 속한 그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그래서 PCB에 대한 주소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그 TCB, 그러니까 스레드가 여러 개 있을 때 그거를 연결하기 위한 링크, 뭐 이런 것들이 이 TCB에 다 포함됩니다. TCB라는 거에 이제 정보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세스는 이제 스레드의 그러니까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라는 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프로세스 테이블 보면은 이 프로세스 테이블이나 이 TCB나 PCB는 전부 다 이제 커널 스페이스 안에 있고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형태로 프로세스하고 스레드를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레드의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결국은 그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있으면 어쨌든 그 안에서 노는 거잖아요. 그 스레드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자,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 1이고 요건 프로세스 2의 PCB고 요거는 프로세스 3의
PCB를 의미를 하는데 요거에 이제 여기 지금 프로세스 1 같은 경우는 그 스레드가 3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TCB가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지겠죠. 예, 그런데 얘네들이 링크드 리스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PCB에서 이제 모든 스레드한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여기 뭐 process control block 해가지고 링크드 리스트로 뭐 TCB1, 뭐 TCB2 이렇게 모든 스레드에 대해서 링크드 리스트가 그러니까 있습니다만 또 다르게 그러니까 ready thread 리스트도 따로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ready thread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blocked thread 리스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ready state에 있는 thread들하고 blocked state에 있는 그 thread를 따로따로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스케줄링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ready thread 리스트에 있는 것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입장에서는 TCB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 ready thread 리스트에 속해져 있는 그 TCB만 골라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실행을 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ready state에 있는 것들과 blocked state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그 프로세스 1에 대한 거, 맨 위에 거는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 1에 대한 거고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 2에 대한 거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 ready 리스트는 어때요? 링크드 리스트는 이쪽으로 가고,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링크드 리스트 되고, 다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어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른 프로세스 것도 이제 합쳐서 링크드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네. 자, thread context switching 보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를 중단을 시키고요. 예. 그리고 선택된 스레드에게 CPU를 할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thread context switching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는 그냥 thread switching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실행 중인 스레드를 중단시키고 이제 선택된 스레드에게 CPU를 할당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thread context switching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커널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커널 입장에서는 그냥 스레드를 뭘로 보는 거예요? 예, TCB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thread control block으로 봐가지고 thread control block의 그 컨텍스트가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거냐면 thread 1을 실행하고 있다가 thread 2를 실행하는 그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TCB1,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그 레지스터의 값들, 뭐 프로그램 카운터나 뭐 그 스택 탑을 가리키고 있는 스택 포인터나 이 값들은 어디다가 저장을 해요? 예, TCB1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커널에 있는 TCB2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그 컨텍스트가 있으니까, 그 thread 2에 대한 컨텍스트가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레지스터 밸류에다가 다 카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read 2를 실행하면 되겠죠. 자, thread 스위칭이 발생하는 4가지 경우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가지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2가지라고 보고 이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누면 4가지 경우가 생기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콜을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를 하는 경우, 인터럽트랑 연관된 경우, 그래서 그 2가지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hread 스위칭이 발생하는 경우를. 그래서 먼저 그 시스템 콜에 관련된 것 1번, 2번을 한번 보면요. 스레드가 자발적으로 다른 스레드한테 양보를 하는 경우, 예, 그래서 yield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양보를 하게 되면은 그거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양보를 하고 자기 스레드는 어디로 갑니까? 예, ready로 가죠, 그렇죠? 예, ready state로 갑니다. 이 경우에는 1번 경우에는. 그 다음에
스레드가 시스템 콜을 실행을 하는데 시스템 콜이 뭐 read라든가 sleep이라든가 wait 그래서 무슨 IO가 발생하거나 뭐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뭐 sleep 하라 그랬으니까 또는 wait 하라 그랬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 스레드는 blocked 상태로 갑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ready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blocked 상태로 갑니다. 그 뭐 read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당연한 거죠. 왜냐면 read라는 게 뭐예요? 그 디스크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파일을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디스크 장치로부터 그러니까 디스크 디바이스에서부터 그 파일이 그러니까 읽을 때까지 이 실행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실행이 될 수가 없으니까 커널이 그 다른 스레드로 이제 바꾸는 거죠. 이거를 일단 블러킹을 하고 블럭드 스테이트로 바꾸고 그러니까 리드를 할 때까지 왜냐면 그게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잖아요. 디스크에서 읽어드리는 게 오래 걸리니까 이제 다른 거를 실행을 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스레드를 실행하게.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이머 인터럽트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스레드가 너무 오래 실행이 된 거죠. 그래서 타임 슬라이스를 소진한 경우 시간 할당량을 받았는데 그걸 소진한 경우는 타이머 인터럽트에 의해서 그 레디 스테이트에 있는 다른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시간 할당량을 초과한 그쵸? 그러니까 그 스레드도 레디 스테이트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레디 스테이트에 있는 다른 스레드를 불러서 실행을 하겠죠. 지금 스레드 스위칭, 그러니까 스레드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하는 경우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I/O 디바이스로부터 그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보다 높은 순위의 어떤 스레드가 I/O 작업을 끝냈어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프라이어리티가 높으면은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스레드 실행하고 있는 스레드는 그냥 중단을 시켜버리고 그거는 이제 레디 스테이트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레디 스테이트로 바꿔버리고 그 I/O 작업이 끝난 그 스레드를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외에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thread context 스위칭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두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thread가 자기 자신이 이제 시스템 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커널이 시스템 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니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커널에 있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는 거죠. 그 커널 코드 중에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는 때 그때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레드는 이게 그 시스템 콜의 경우에는 그냥 자기 스레드 안에 그 코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스템 콜을 하는 코드 자체가 그 스레드 안에 있는 거고 인터럽트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인터럽트가 발생을 한 거니까요. 밖에서부터. 그래서 뭐 좀 더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스레드가 있고 그게 이제 뭐 I/O가 다 끝났다. 이제 내가 차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1번하고 2번 케이스는 상당히 다른 거죠. 자, 스레드 컨텍스트 스위칭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레드 A를 실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스레드 B를 실행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면은 먼저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 스위칭이니까 컨텍스트를 먼저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돼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 실행 중인 스레드 A의 컨텍스트를 TCB A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그 TCB의 컨텍스트를 저장을 하고 그러면 뭐 스택 포인터라든가 뭐 프로그램 카운터라든가 이런 값들이 다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TCB B에 저장된 그 스레드 B의 컨텍스트를 CPU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대로 실행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스레드 B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꼭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 TCB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보다 TCB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다른 정보들을 업데이트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TCP/A가 그러니까 실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CPU 사용 시간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지금 러닝 스테이트에서 레디 스테이트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일드 같은 경우를 했을 경우, 뭐 양보해서 지금 TCP, 그러니까 A라는 스레드가 B라는 스레드에 양보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일드를 했을 경우에는 A라는 스레드는 레디 스테이트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것들도 다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스레드 리스트가 그 레디 스레드 리스트가 있었고 블록드 리스트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A가 뭐 레디로 바뀔 수도 있고 블록드로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링크드 리스트로 옮겨줘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 B라는 스레드는 그 ready 그 링크드 리스트에서 지금 러닝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ready 리스트에서는 빼줘야 되겠죠. 자,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 보겠습니다. 컨텍스트 스위칭은 뭐 자주 하면은 뭐 좋을 게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하는 건데, 태스크를 1을 하다가 태스크 2를 하는 건데, 그거를 스위칭 할 때 발생하는 어떤 시간이나 노력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연히 오버헤드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을 만약 하게 된다면 컨텍스트 스위칭이 좀 짧아야 되는 거고요. 컨텍스트 스위칭 타임이. 그 다음에 너무 컨텍스트 스위칭을 많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컴퓨터의 처리율이 저하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일을 하고 있는 순간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 컨텍스트 스위칭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같은 프로세스 내에서 다른 스레드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다른 프로세스의 스레드로 스위칭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러면 쉬운 것부터 봅시다. 그래서 동일한 프로세스 내, 같은 프로세스 내에 다른 스레드로 이제 스위칭되는 경우에는 컨텍스트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복귀하는 시간, 크게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면은 다른 스레드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CPU에 있는 모든 컨텍스트, 그래서 PC나 뭐 프로그램 카운터나 뭐 스택 포인터나, 여기 P자가 잘못 들어갔죠. 여기 이거 오류입니다. 여기 P 지워버려야 되고요. 스택 포인터나 뭐 레지스터나 이런 값들을 TCB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실행할 그 스레드에 해당하는 TCB로부터 그 컨텍스트를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그걸 다 레지스터 값으로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TCB의 그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를 조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레디 스테이트에 있던 게 이제 그 레디 링크드 리스트에서 빠졌고, 그다음에 뭐 지금 중단된 프로세스는 어쨌든 레디던 뭐 블록드던 그 링크드 리스트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이제 집어넣는 게 있고, 그다음에 캐시에 이제 뭐 그 실행하고 있는 코드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스레드 코드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비우고 이제 새롭게 채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의 그 스레드로 스위칭하는 경우에는 이미 말씀드린 이쪽 여기서의 그 별표 친 것의 그 오버헤드뿐만 아니라 다른 오버헤드가 또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프로세스의 그 매핑 테이블을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면은 그 버추얼 어드레스를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매핑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그걸 다른 피지컬 메모리로 그 매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앞에 이 별표친 케이스는 어때요? 프로세스가 동일하니까 어차피 그 버추얼 어드레스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액세스하는 그 피지컬 메모리의 공간도 똑같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 메모리 쪽에 그 매핑 테이블을 새롭게 매핑 테이블을 교체하는 데에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캐시 오버헤드가 있다라는 거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동일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우리가 그 뭐죠? 스레드가 3개인 그런 예제를 한번 들었었는데, 거기 뭐 프린트 썸 함수 같은 거나 이런 그 코드가 스레드가 바뀌어도 계속 쉐어드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다른 프로세스로 이렇게 스위칭 하는 경우는 그런 쉐어드 된 함수나 이런 게 하나도 없겠죠. 예, 그래서 그 캐시 오버헤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섹션 4에 커널 레벨 스레드하고
유저 레벨 스레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레드가 커널 레벨 스레드하고 유저 레벨 스레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은 다 커널 레벨 스레드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 이제 커널 안에 뭐 그 커널 코드가 있고, 그래서 커널 레벨 스레드는 뭐 커널 코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설명들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커널 레벨 스레드가 지금 멀티코어 그러니까 멀티코어 CPU의 경우에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누가 스케줄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케줄링 주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를 설명을 제가 그러니까 앞에서 드릴 때는 이제 커널 레벨 스레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커널에 의해서 스케줄링 되는 스레드는 이제 커널 레벨 스레드라고 하고, 그러니까 스레드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스케줄링 되는 스레드는 유저 레벨 스레드라고 합니다. 이 TCB가, 그렇죠? 그러니까 스레드마다 이제 TCB가 있는데 Thread Control Block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TCB가 이 커널 레벨 스레드의 경우에는 커널 공간에 생성이 되고, 유저 레벨 스레드의 경우에는 TCB가 유저 스페이스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렇죠? 커널 레벨 스레드는 커널 스페이스에 TCB가 있고, 그러니까 TCB가 어디 있냐면 그 유저 레벨 스레드는 유저 스페이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널 레벨 스레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커널 레벨 스레드가 생성이 되는 거는 시스템 콜에 의해서, 그렇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 레벨 스레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유저 레벨 스레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 함수를 콜해서 유저 레벨 스레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크게 구별이 되죠. 자, 그래서 커널 레벨 스레드의 경우에 뭐 커널이 만들고 커널에 의해서 스케줄링이 되긴 합니다만, 그 스레드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그 유저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널 코드를 실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커널 레벨 스레드는 뭐 커널 코드를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OX 문제 이런 걸 이제 많이 내죠. 근데 이제 커널 레벨 스레드는 커널 코드를 실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그 유저 레벨 스레드나 커널 레벨 스레드나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스레드의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전부 다 유저 스페이스에 존재한다라는 면에서는 이제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C 언어에서 이제 메인 스레드는 이제 커널 스레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가르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멀티 스레드가 구현이 되려면 결국은 그 유저 레벨 스레드 코드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CPU에서 결국은 이제 실행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이거는 커널에 의해서 스케줄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우리가 뭐 그 pthread 뭐 create 함수를 이용을 했었죠. 근데 이게 어디 있었냐면은 이게 pthread 라이브러리에 있었거든요. pthread 그 thread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그 pthread create이라는 함수를 콜 해가지고 우리가 그 개발을 했었죠. 근데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유저 레벨 스레드인지 뭐 커널 레벨 스레드인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레드라고 생각을 하면서 코딩을 하지만, 이게 구현이 될 때 이건 유저 레벨 스레드다, 이게 커널 레벨 스레드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코딩을 하는 거는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요게 이제 그 멀티 스레드를 구현을 할 때 이 유저 레벨 스레드가 생기고 그걸 1대1로 매핑을 해서 커널 레벨 스레드가 생깁니다. 결국은 이제 커널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직접 짜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 유저 레벨 스레드인지 커널 레벨 스레드인지 그것을 구별해 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자,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기반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스레드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 유저 레벨 스레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유저 레벨 스레드이기 때문에 이 TCB가 어디 있습니까? 예, TCB가 유저 스페이스에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스레드 컨트롤 블록이 여기 보면은 TCB가 전부 다 유저 스페이스에 있어요. 그래서 커널 스페이스에 있는 거는 전부 PCB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밖에 요것들만 이제 그 커널 스페이스에 있는 거고, 커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커널은 스레드의 존재 자체를 모르죠. 그렇죠? 이게 커널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이 PCB3를 갖고 있는 그 프로세스 3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다만 유저 레벨에서 구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프로세스 3는 메인 스레드하고 스레드 코드 2, 스레드 코드 3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세 개의 스레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것 뿐이죠. 자, 이거는 이제 퓨어 커널 레벨 스레드인데요. 퓨어 커널 레벨 스레드. 이게 뭐냐면은 이건 부팅 때부터 커널의 기능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아니고 부팅 되면은 이제 이 커널 스레드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USB 장치를 이제 컴퓨터에 처음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꽂았을 때 그거를 뭐 인식하고 처리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커널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 커널 스레드는, 그러니까 이 퓨어 커널 레벨 스레드는 커널 코드를 실행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커널 레벨 스레드라고 해서 커널 코드를 실행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 퓨어 커널 레벨 스레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커널 레벨 스레드하고 이 퓨어 커널 레벨 스레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이 퓨어 커널 레벨 스레드는 커널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짠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OS에 있는 그 커널 코드를 실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커널 모드에서 작동을 하고 사용자 모드에서, 그러니까 유저 모드에서 실행되는 일은 없다. 그리고 스레드의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 자체도 전부 커널 스페이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커널 레벨 스레드하고 퓨어 커널 레벨 스레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두 개의 그 퓨어 커널 레벨 스레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널 레벨 스레드는 여기 요게 하나 있고 TCP3 하나 있고 TCP4가 있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지금 메인만 하나 딸랑 있는, 그래서 다니엘 스레드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지금 스레드가 하나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멀티 스레드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는 지금 3개의 유저 레벨 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그 TCP4라는 커널 레벨 스레드에 매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커널 입장에서 봤을 때, 오퍼레이팅 시스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3개의 스레드가 유저 레벨 스레드가 있다라는 걸 모르죠. 그냥 TCP4라는 어떤 하나의 커널 레벨 스레드가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커널 레벨 스레드라는 얘기를 할 때, 커널 레벨 스레드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커널 코드를 수행할 수도 있는 거고 유저 레벨 코드를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커널 레벨 스레드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은 유저 레벨의 그러니까 사용자 공간, 유저 스페이스에 있는 그 여기 스레드 코드 이거를 그 실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는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널 레벨 스레드인데 커널에 있는 코드를 수행한다. 그거는 커널 레벨 스레드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퓨어 레벨, 그러니까 퓨어 커널 레벨 스레드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퓨어 자가 붙으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커널 레벨 스레드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커널 레벨은 뭐가 지금 그러면 커널에 있는 거냐라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TCB가 커널에 있는 거예요. TCB가. 그렇죠? 그래서 유저 레벨 스레드라고 하면은 도대체 뭐가 유저 스페이스에 있는 거예요? TCB가 유저 스페이스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 퓨어 커널 레벨 스레드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TCB도 커널에 있고 커널 스페이스에 있고 그 코드도 커널에 있는 그러한 스레드를 우리가 퓨어 커널 레벨 스레드라고 합니다. 이건 그 좀 전에 그림으로 봤던 프로세스가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커널 레벨 스레드가 4개, 그다음에 유저 레벨 스레드가 3개가 있는 예제를 봤었죠. 그래서 커널 레벨 스레드라는 게 4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커널에, 지금 커널 안에 TCB가 4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4개가 커널이다. 이 얘기를 보고 이제 바로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예제에서 2개의 퓨어 커널 레벨 스레드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퓨어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어드레스 스페이스 자체가 커널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스레드 코드 자체가 또 커널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개의 커널 레벨 스레드가 있는데, 그냥 커널 레벨 스레드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커널 레벨 스레드가 2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뭐냐면 TCB가 2개 있다라는 얘기죠. 커널 안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그게 이제 TCB 3하고 4였는데 이것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는 전부 유저 스페이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는 다 유저 스페이스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TCB가 커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개의 어떤 유저 레벨 스레드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TCB가 어디 있는 거예요? 예, TCB가 이제 유저 스페이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TCB1, TCB2, TCB3 이거 전부 다 유저 스페이스에 그 TCB 블락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걸로 스케줄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줄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에 어떤 스레드가 실행이 되느냐, 이제 그게 스케줄링의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TCB 가지고 스케줄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스케줄러도 지금 유저 레벨 스레드 같은 경우는 스케줄러도 어디 있는 거예요? 예, 유저 스페이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널이 스케줄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그 커널에 의한 스케줄링을 할 때는 당연히 커널 안에 들어와 있는 그 TCB를 대상으로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커널 안에 들어와 있는 그 TCB 블락 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 예제에서 프로세스 2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세스 2가 있었는데 이게 3개의 유저 레벨 스레드가 있었죠. 예, 그거를 스케줄링 하는 것은 스케줄링 함수가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 있냐면 유저 스페이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저 레벨 스레딩을 하는 경우에는 유저 레벨 스레드 경우에는 그 커널은 그러니까 TCB 하나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 그림에서 그러니까 어느 스레드가 실제로 어느 유저 스레드가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커널은 그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뭐 그러니까 그 스레드 코드가 3개마다 또 다를 테니까 그거에 이제 첫 번째 주소로 이제 그 컨텍스트 스위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TCB 단위로 이제 커널은 스케줄링을 하는데 TCB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이 3개의 유저 레벨 스레드에 대해서는 TCB 블락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커널에. 자, 그래서 유저 레벨 스레드하고 커널 레벨 스레드의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다 이제 멀티코어 CPU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은 병렬성을 얻을 수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커널 레벨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이 병렬성의 종류가 여기 보면은 유저 레벨 스레드의 경우에는 이제 concurrency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arallelism, 이게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동시가 되는 거죠. 어떤 시간적으로 스냅샷을 딱 찍어봤을 때 실제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정말로 동시에 실행되는 거, 이것이 바로 parallelism인데, 이걸 하려면은 커널 레벨 스레드일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정의를 이제 처음부터 볼까요? 그래서 유저 레벨 스레드의 경우에는 스레드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이제 스케줄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커널 레벨 스레드는 커널에 의해서 스케줄링 된다. 근데 커널에서 스케줄링 된다라는 게 뭐냐면은 얘가 그 뭐예요? 스케줄을 할 때 TCB를 보는 거죠, 그죠? 스레드 컨트롤 블럭을 보고 하는 건데, 스레드 컨트롤 블럭이 그 스레드마다 이렇게, 그렇죠? 생성이 되는 게 그게 이제 커널 레벨 스레드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하나 유저 레벨 스레드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컨텍스트 스위칭입니다. 그래서 커널까지 이제 뭐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유저 레벨에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그 커널 레벨 스레드보다 100배 이상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을 봤을 때, 즉 어떤 코어에서, 어떤 CPU 코어에서 어떤 스레드를 그러니까 실행을 하다가 다른 스레드를 실행을 할 때 이 유저 레벨 스레드가 스위칭 스피드가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커널 내에서 상당한 시간 지연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커널 레벨 스레드를 사용할 경우에 이제 커널 내에서는 상당히 시간 지연이 있습니다. 다음에 멀티 스레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 요거는 그 유저 레벨 스레드의 경우에는 이제 스레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작성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스레드의 생성이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고, 상대적으로는 이제 그 커널 레벨 스레드의 경우에는 시스템 콜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스레드를 만드는 데 이제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터빌리티, 즉 그러니까 운영 체제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도 그 워킹을 하게 하려면은 유저 레벨 스레드가 좀 더 포터빌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레드를 지원하지 않는 운영 체제에서도 가능하고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그 TCB는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이긴 한데 그 유저 레벨 스레드의 경우에는 TCB가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멀티 코어에서의 병렬 처리를 생각을 하면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커널 레벨 스레드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널의 부담이 없는 거죠. 유저 레벨 스레드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면 커널에서 TCB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 섹션 5의 멀티 스레드 구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 스레드 구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레드가 이제 여러 개 있으니까 그것들이 동시에 실행이 돼 가지고 빨리 프로세스가 이제 그 진행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스레드 라이브러리하고 커널이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n개의 그 유저 레벨 스레드가 하나의 커널 레벨 스레드로 매핑이 되는, 그 다음에 뭐 1대1 매핑이라고 해서 하나의 유저 레벨 스레드를 하나의 그 커널 레벨 스레드로 매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일 제너럴한 거겠죠. 그래서 n개의 어떤 그 유저 레벨 스레드가 m개의 커널 레벨 스레드로 매핑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n대 1로 매핑하는 건 뭐냐면 모든 프로세스를 단일 스레드 프로세스로 다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저 레벨 스레드가 여러 개가 있고, 근데 그거를 실제로 커널에서 생기는 거는 TCB가 뭐예요?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TCB가 하나밖에 생기지 않는다, 커널에. 그러니까 유저 레벨 스레드는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스레드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TCB는 이제 하나밖에 생기지 않는. 그래서 프로세스의 모든 그 유저 레벨 스레드 n개가 하나의 커널 레벨 스레드에 매핑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n대 1 매핑이라고 합니다. 유저 레벨 스레드는 그럼 여러 개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그 스케줄링이 되냐? 그 스레드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함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커널이 관여하는 게 아니죠. 이 스케줄링은 커널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 스레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떤 코드에 의해서 그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n대 1 매핑 사례를 보면요. 여기서 지금 이 예제에서 n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기 유저 레벨 스레드가 3개가 있으니까요. 3대 1 매핑 사례죠. 3대 1. 물론 요거를 보면은 1대 1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 스레드 프로세스니까. 그 다음에 여기 TCB1하고 여기 TCB2는 지금 그 퓨어 그러니까 커널 레벨 스레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스레드 코드 자체가 이제 커널 안에 들어와 있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TCB4라는 그 하나의 TCB만 들어와 있는 거죠, 커널 안에. 그리고 유저 스페이스에 이 세 개의 스레드 코드가 전부 다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스레드 코드 3가 지금 그 CPU 코어 2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커널 입장에서는 지금 TCB4를 그냥 수행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리고
여기 thread library에 있는 어떤 scheduler라는 이 함수가 이 세 개의 thread 가운데서 어떤 거를 실행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대 1로 지금 매핑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세 개의 어떤 그 유저 스레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커널에 있는 TCP에 매핑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을 지금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사용자 스레드 코드 3가 지금 실행이 되다가 TCP2로 그러니까 사용자 스레드 유저 스레드 코드 2로 지금 스위칭 되는 그런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면은 커널 레벨의 컨텍스트 스위칭은 없죠. 왜냐면은 지금 그 TCP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레드가 유저 스페이스에서는 3개가 있지만 TCP 그러니까 커널 안에 있는 TCP는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커널 레벨에서는 뭐 스위칭이고 뭐고 할 게 없죠. 그래서 thread library 안에서의 스케줄러 코드에 의해서 thread 3에서 thread 2로 지금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N대 1로 매핑하는 것의 장점을 보면요. 그러니까 단일 코어 CPU에서는 멀티스레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그것의 실행 속도는 전반적으로 빠르다. 왜냐면은 컨텍스트 스위칭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요새 CPU가 그 싱글 코어인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장점이고 단점이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멀티코어 CPU가 이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왜냐면은 그 스레드들이 그러니까 유저 레벨 스레드가 파라렐리즘이 안 된다라는 거죠. 컨커런시만 되지 파라렐리즘이 안 되기 때문에 단점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단점은 그 유저 레벨 스레드 하나가 만약에 블로킹 된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슨 뭐 디스크에서 파일을 읽어라 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그 스레드가 블록드 되잖아요. 블록드 될 때 그러니까 다른 프로세스가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왜냐하면은 블럭이 된다라는 거는 그 TCP가 블럭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TCP가 블럭이 되면은 다른 스레드도 안에 들어가 있는 스레드 다 이제 사용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사실상 멈추게 되는 블럭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유저의 thread code 2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시스템 콜이 일어나 가지고 read를 하라고 했어요. read를 하는 그런 커널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될 때 그러면 이제 디스크에서부터 이걸 읽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thread가 지금 블록도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디스크에서 다 읽어올 때까지. 그러면은 컨텍스트 스위칭이 어디로 일어나냐면 다른 TCP로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이 TCP가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 TCP 자체가 지금 블록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TCP4가 블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원하는 게 thread 2가 지금 블록도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thread 3를 실행하고 싶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저 레벨 thread에서 NDL로 매핑할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다른 TCP를 통해서 그 다른 thread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하나인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 하나인데 이 프로세스는 그냥 멈추게 되는 거죠. 자, 원투원 매핑입니다. 원투원 매핑은 이제 뭐 가장 뭐 개념상으로는 간단하죠. 그래서 유저 레벨 스레드 하나당 하나의 그 커널 레벨 스레드를 생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저 레벨 스레드 그 스레드가 언제 실행이 되느냐? 그건 뭐 1대1로 매핑 되어 있으니까 커널 레벨 스레드가 스케줄 돼서 이제 커널 레벨 그 스레드가 실행이 되면은 당연히 그것에 매핑이 되어 있는 유저 레벨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단순하고 이제 구현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멀티코어 CPU에서 이제 멀티스레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아주 그 좋은 그 병렬성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파라렐리즘이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짰어요. 짰는데 여기 스레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 근데 이게 코어 1의 배당, 그러니까 이 스레드 1, 그러니까 스레드 1이 스레드 2, 뭐 스레드 3 이런 게 스레드 4 이렇게 있으면은 이건 코어 1, 이건 코어 2, 이건 코어 3, 이건 코어 4 이런 식으로 그냥 매핑이 돼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그 유저 레벨 스레드가 블로킹 되어도 만약에 여기서 디스크 액세스를 한다 그렇더라도 요게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스케줄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전체 프로세스가 다 블록도 된다 그랬었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TCP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n 대 1일 경우에, 근데 이게 1 to 1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병렬적으로 계속 그 실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커널에는 이제 물론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TCP가 그 유저 레벨 스레드 개수만큼 이제 똑같이 생기는 거니까. 그 TCP라는 게 사실 구조체인데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죠. 그래서 커널에는 뭐 당연히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유저 레벨 스레드가 커지면 똑같이 커널 레벨 스레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개수만큼 똑같이. 그러니까 당연히 커널에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웬만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전부 다 뭘로 보면 되냐면 이 원투원 매핑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투원 매핑 사례를 보면요, 지금 세 개의 그 유저 레벨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게 이제 세 개의 유저 레벨 스레드가 있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건 그냥 그 내가 세 개의 스레드가 워킹하는 그런 어떤 뭐 테트리스 프로그램을 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뭐 지금 실제로 이게 원톤으로 매핑이 돼가지고 커널 스레드가 다 생기는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이 각각의 유저 레벨 스레드에 해당하는 TCP 이 구조체가 다 생기는 거죠. 하나. 그래서 이 커널이 이제 스케줄링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 TCP4, 즉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유저 레벨 스레드는 코어 3에서 지금 그러니까 실행이 되고, 요 코어 4에서는 이 같은 프로세스에 있는 이 스레드 코드 3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투원 매핑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그 3 to 1 매핑이다, 3 to 1 매핑이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TCP가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TCP가 이제 하나의 그 코어에 할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컨커런시는 되더라도 파라렐리즘은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원투원 매핑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멀티코어 시스템에 아주 적합하게, 즉 여러분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저 레벨 스레드로 이렇게 스레드를 나눠 놓으면은 그것들이 각각 다른 코어에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다 일반적인 뭐 N2M 매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3 to 2 매핑 같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3는 여기서 N2M 매핑일 때는 당연히 N이, 그렇죠? N보다는 클 때 이제 이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N하고 M이 똑같으면 원투원 매핑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고,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구현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현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커널이 너무 원투원 매핑에서 커널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커널에 그러니까 부담을 좀 줄여주자라는 뭐 그런 아이디어긴 한데요. 어차피 이게 구현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N2M 매핑의 예제인데요. 그러니까 3 to 2입니다. 그래서 3가 지금 유저 레벨 스레드가 하나, 둘, 셋이고요. 그렇죠? 근데 TCP가 이 구조체가 두 개밖에 없죠. 커널 안에. 그래서 커널 레벨 스레드는 두 개인데 이제 유저 레벨 스레드는 세 개인 뭐 이런 상황이죠. 그 코어에 이제 할당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TCP, 그러니까 요 커널 레벨 스레드를 할당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그 사용을 할 수 있는 스레드의 개수, 맥시멈 개수는 두 개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근데 이 유저 레벨 스레드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TCP를 스케줄링 한 다음에 그 TCP에 해당이 되는 그 뭐예요? 여기 그 유저 레벨 스레드가 다시 또 스케줄링이 돼야 되죠. 이 스레드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어떤 스케줄러 코드에 의해서 지금 이 TCP5가 선택이 됐는데 이 TCP5 중에 그러니까 요거 TCP2는 그럼 언제 실행이 될 거냐, 이
레벨 2는 그러면 이렇게 매핑해 가지고 그 스레드도 또 실행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툴 레벨로 우리가 그 매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CPU 코어 4에다가 매핑을 할 때 아니면 뭐 이거를 이 TCP2가 아니면 여기 TCP4에 매핑이 되던 간에 어쨌든 이렇게 툴 레벨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복잡해서 뭐 거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섹션 6의 멀티 스레딩에 관한 이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스레드하고 프로세스에 대한 리뷰인데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제 스레드들의 공유 공간이다. 그래서 프로세스 공간이 이렇게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스레드가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는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그 메모리에 쌓아놓는 그 단위고, 스레드는 그 엑시큐션 단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PCB에 저장된 정보는 이제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죠. 그래서 이거를 environment 컨텍스트라고 하고, 그러니까 환경 컨텍스트라고 하고, TCB에 저장된 정보는 이제 그 실행하는 컨텍스트라고 한다라는 거고, TCB에 저장되는 거는 뭐였어요? 뭐 프로그램 카운터라든가 그 레지스터 밸류였었죠. 그다음에 스택 포인터, 그래서 스택 탑을 가리키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프로세스에 같은 프로세스 안에 있는 그 스레드의 스위칭 속도는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같은 프로세스 안에 있는 거는 결국 뭐만 바꾸면 돼요. 왜냐면 그 글로벌 베리어블이나 이런 것들은 바꾸지 않으니까, 그죠? 힙 스페이스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바꾸니까 결국은 바꿀 게 그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CPU 값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스레드 스위칭이 일어날 수 있다. 프로세스 스위칭보다는. 그리고 이제 모든 스레드가 종료가 되면은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는데, 뭐 그 밖의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스레드,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안에 이 세 개의 스레드가 있는데, 뭐 셋 중에 하나의 스레드에서 엑싯을 만약 콜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프로세스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니까 모든 스레드가 다 종료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엑싯이라는 거는 그 프로그램 끝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멀티 스레딩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높은 실행 성능이 나온다. 이거는 요새 컴퓨터가 다 이제 멀티코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레드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하나하나씩 그 멀티코어에서 돌릴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패러렐리즘에 의해서 병렬 실행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빨리 실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우수한 응답성, 이건 뭐냐면은 한 스레드가 블럭돼도 이제 다른 스레드를 통해서 사용자와의 입출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뭐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보면 키보드로 계속 이제 뭘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 세이브도 해야 되고, 근데 세이브하거나 그럴 때는 디스크 액세스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디스크 액세스하고 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스레드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디스크 액세스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키보드에 입력을 못 받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스레드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버 프로그램의 우수한 응답성, 이거는 뭐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웹 서버든 뭐 파일 서버든 간에 많은 사용자들이 접근을 하니까 그 각각의 사용자들한테, 그 유저들한테 다른 스레드를 할당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스레드가 어떤 뭐 유저 A를 뭐 서비스한다라면은 유저 B에 대한 서비스는 뭐 또 다른 스레드가 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자원 활용 면에서도 효율적이다. 왜냐하면은 뭐 생성하거나 유지할 때 그 메모리나 자원을 적게 사용한다. 이거는 뭐 스레드의 정의 자체가 사실 그 라이트웨이트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 할 때도 그 스위칭해야 될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 레지스터 밸류만 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구조를 좀 단순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이럴 때 용이하다라는 거고, 효율적인 통신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스레드들 사이에는 뭐를 공유해요? 그 글로벌 베리어블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어떤 메모리 어떤 스페이스라든가 뭐 힙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공유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겠죠. 어떤 값들을 전달하거나 할 때 그 힙이나 뭐 글로벌 베리어블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멀티 스레딩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스레드 중에서 하나의 스레드가 포크를 호출한 경우에, 이런 경우는
포크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프로세스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그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포크를 호출한 그 스레드만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프로세스에 이렇게 있는데 스레드가 3개가 있다. 근데 하나에서 이제 포크를 호출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차일드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만들어지겠죠. 차일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얼핏 잘못 생각하면은 3개의 어떤 스레드를 갖는 새로운 그 차일드 프로세스가 생성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포크를 호출한 그 하나의 스레드만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그 execution, exec를 요거를 호출한 경우에 어떤 스레드가 그러면은 이 프로세스에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execution 하라고 했던 이걸 실행해라 라는 거잖아요. execution이라는 게 이걸 실행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이제 그 로드가 돼 가지고 실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실행이 되는 거지 그 다른 스레드는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execution을 호출을 했으니까 내 스레드만 없어지고 그렇고 새로운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내 스레드 자리를 차지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프로세스의 모든 스레드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사이에 그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공유 데이터가 있잖아요. 글로벌 베리어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멀티플 스레드가 다 액세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유 데이터가 뭐 어떤 게 먼저 건드려야 되는데 다른 게 먼저 건드리거나 다른 스레드가 먼저 그걸 액세스하거나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챕터 6에 그 싱크로나이제이션 기법을 강의를 하면서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